대우받는 사람은 이 말을 먼저 한다. 50줄에 접어든 한 부장이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20년 넘게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경청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선배 말을 듣지를 않아. 아내는 대답 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은 점점 늘어나는데 사람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경험은 쌓였는데 말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전엔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귀 기울였는데 이젠 10마디를 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틀린 말을 하고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는 말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중년의 말이 무거워지는 이유.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실수가 있으면 허물이 드러난다. 그는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수십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계한 건 단순히 말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이 진짜 경계한 것은 자기 과시였습니다. 경험을 내세우는 순간 말은 조언이 아니라 자랑이 됩니다. 지식을 앞세우는 순간 대화가 아니라 강의가 됩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걸 지위 위협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강조할 때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뇌는 이걸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저 사람 말이 맞긴 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몸은 거부합니다. 중년의 말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려 했지만 상대는 비교를 당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경험을 나누려 했지만 상대는 무시를 당했다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은 사실 너는 아직 모르니까 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걸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라는 건 직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이, 경험, 지식, 심지어 오름조차도 일종의 높은 자리입니다. 우리 중년은 이미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높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올려다볼 수밖에 없고 올려다보는 사람은 결국 돌아섭니다. 대우받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먼저 낮춥니다. 말을 하기 전에요. 세 번째, 정약용이 본 사람을 잃는 말. 정약용이 살았던 조선시대 관료 사회는 지금 우리 직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능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관찰한 사람을 잃는 말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빠른 결론. 정약용은 성급하게 판단하는 자는 반드시 원망을 산다고 했습니다. 45살 과장이 신입사원의 기획서를 보고 말합니다. 이건 안 돼. 3년 전에 이미 해봤어. 결과 뻔해. 그는 시간을 아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았구나. 빠른 결론은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존재를 지운 것과 같습니다. 둘째, 옳은 말의 반복. 정약용은 같은 말을 3번 하면 간언이 아니라 잔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50살 아버지가 대학생 아들에게 말합니다. 스펙 쌓아야지.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 아버지는 걱정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1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옳은 말이 반복되면 더 이상 조언이 아닙니다. 그냥 압박입니다. 듣는 사람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셋째, 정답을 제시하는 말. 정약용은 답을 주는 사람보다 물음을 함께 품는 사람이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48살 팀장이 후배의 고민을 듣고 말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알려줄게. 그는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배는 좌절합니다. 정답을 들으면 자기 생각은 오답이 됩니다. 정답을 제시하는 순간 상대의 고민은 무능의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정약용이 관료 사회에서 본 것을 우리는 지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로 사람을 잃습니다. 말은 해결책으로 신뢰를 잃습니다. 경험으로 관계를 잃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말이 옳다고 해서 사람이 따르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사람이 옳은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따른다. 옳은 자리. 그게 어디일까요? 네 번째. 대우받는 사람의 말의 공통점.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노인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에서도 갈등이 생겨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왜 말씀이 적으십니까? 노인이 답했습니다. 말이 필요한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한마디가 정약용의 언어관을 완성했습니다. 대우받는 사람은 말을 줄입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말의 자리를 기다립니다. 말의 자리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가 묻는 자리. 현대 심리학의 자율성 이론을 보면 사람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가장 큰 동기를 얻습니다.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이 먼저 물을 때 그 조언은 비로소 받아들여집니다. 대우받는 사람은 자기 경험을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둘째, 결론을 늦추는 자리. 정약용은 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우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 쉽지 않네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걸 겪었는데 참 어려웠어요. 그들은 문제를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인정받은 사람만이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셋째, 가르치지 않는 자리.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기다리지, 내가 무엇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대우받는 사람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을 줍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만약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질문은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입니다. 답을 주는 건 상대를 미성숙하게 보는 언어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인정 욕구로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유능하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조언은 그 욕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그 욕구를 존중합니다. 정약용이 본 말의 자리는 결국 이겁니다. 상대가 주인공인 자리. 내가 조연으로 물러나는 자리. 대우받는 사람은 말로 무대의 중심에 서지 않습니다. 말로 상대를 중심에 세웁니다. 다섯 번째. 핵심 메시지. 정약용은 자신의 언어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말은 사람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서는 자리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을 도구로 썼습니다. 설득의 도구, 가르침의 도구, 영향력의 도구. 하지만 대우받는 사람은 말을 자리로 씁니다. 상대와 나란히 서는 자리.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기다리는 자리. 45, 50살이 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압니다. 빠른 길도, 효율적인 방법도, 피해야 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말하는 순간, 우리는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대는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대우받는 사람은 이 구도를 깨뜨립니다. 그들이 먼저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네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들은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상대를 살립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사람을 얻는 말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잃지 않는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 대우받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말하느냐를 먼저 봅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낮은 곳입니다. 상대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곳입니다. 6번째. 마무리.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뜻을 펼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말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는 평생 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서는 자리.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말하려는 순간. 누군가의 고민에 빠른 정답을 내놓으려는 순간. 누군가의 선택에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려는 순간. 잠깐 멈춰 서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 말이 상대를 세우는가? 아니면 나를 세우는가? 대우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자리에서 옵니다.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알았지만 적게 말했고, 적게 말했지만 깊이 남았습니다. 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말로 사람을 얻으려 했던 이유. 그 자리를 돌아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켠 노트는 정답을 알려주는 채널이 아닙니다. 말은 결론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말의 속도를 늦추고 생각에 자리를 남겨두는 채널입니다. 살아오며 너무 많은 말을 해버린 날, 괜히 사람을 밀어낸 것 같은 밤에 이 채널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켠에 조용히 놓이길 바랍니다. 말을 줄이면 사람이 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같은 자리에 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